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소입니다. 요즘 감기가 무척 심합니다. 저 역시 지금 목소리가 약간 잠겼는데요. 감기가 좀 걸려서 그래요. 좀 목소리가 좀 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기 전에 잠깐 이 밴드입니다. 우리 그 지분경매 밴드니까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이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은요, 이 밴드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보시면은 지분경매에 대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라든가 지분경매, 뭐 채권 양수도 기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검색하시면요,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오셔서 글을 보실 수 있고요.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늘 2018년 12월 오늘 토요일입니다. 15일 18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요.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우리 골든 캠퍼스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특강이 있어요. 지분경매와 채권 양수도 기술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여기 홍봉기 사무총장님이요. 010-4892-6752 여기 여러분들이 전화해 주시면 지분경매하고 채권 양수도 기술에 대한 특강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회비는 5만원입니다. 3대 대박 투자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대위권, 후순위 지분경매에서의 후순위 채권자 대위에 관련된 민법 368조 2항에 대한 대위권, 또 물상보증인 변제 대위에 관한 민법 480조 이하에 있는 대위 변제, 또 후순위 대출로 부지채권 만드는 고수익 비법 등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의 알파에 관해서 또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서 낼 수 있는 어떤 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나갈 수 있고요. 우리가 지분 경매에서 채권 양수도 기술 또 지분 100% 매수 전략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질권 투자가 지금 연체 가상금리 최고 3% 제한 규정 때문에 부실채권에 관련돼서 공부하신 분들도 지금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 지분경매와 3대 대박투자법 또 지분경매에서의 채권 양수도 기술을 배우시게 되면 공유지분에서 어떻게 이해관계인이 돼서 그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통해서 이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한 우리가 그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유니크한 투자법들을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금융에 대해서 대위변제 기술하고 공유지분 아파트 후순위 대출에 관련된 2순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이러한 그 1순위 공동 근저당권이 전액 배당을 받는다면 또 우리 물상 보증인 입장에서 나오는 경매에서의 2순위의 근저당권자 등 배당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새로운 투자법들 또 우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부동산 가압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내용 증명에 대한 이러한 그 지분 경매에서의 기초를 알려드립니다. 이 3대 대박 투자법 하고요. 채권 양수도 하는 4가지 거래법, 또 지분 경매 채권 양수도 기술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4시 반부터 3시 30분까지 그 공부하시는 3시간 동안 하는 거고요. 여기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캠퍼스에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4892-6752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그 매주 수요일 날 실전반이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고요. 여기 저녁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실전반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물건을 이렇게 찍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물건들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러한 것들 또 우리가 후순위에서 이렇게 그 채권 양수도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 가등기 기법, 또 예를 들어서 임차인, 또 토지에서의 여러 가지 분묘에서의 또 여러 가지 도로에서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물건을 수익을 어떤 누구하고도 경쟁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투자법을 여러분들에게 전수시켜주는 6개월 과정이요. 매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19일 수요일이 마지막입니다.
항상 이렇게 개강하는 날이 없고요. 수시로 등록 가능하고 12월 19일 날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년 2019년 1월에는요. 1월 9일 수요일 날 오픈합니다. 1월 9일 날, 1월 2일 날은 새해 맞이한 이 첫날은 개강 안 하고요. 2019년 1월 9일 날 개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전반에 또 궁금하신 분은요. 우리 010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죠. 3033-9074.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전화번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전화번호나 여기 010-3033-9074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소개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요. 여기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페이지 179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자면 공유지분 경매세 인도명령에 관련돼서 지금 목차 파트 4편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부분은 먼저 낙찰받은 부동산에 채무자 또는 타공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낙찰받은 물건에 임차인이 과반수 미만 지분의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임차인이 전원하고 당연히 뭐 전원하고 그러니까 공유자 전원하고 전체하고 계약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과반수 이상하고도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을 건데, 먼저 우리가 과반수 미만 지분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나중에 과반수 또는 과반수 이상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변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임차인에게 주택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해 줘야 한다, 이러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세보증금에 관련된 91년도 판결입니다. 과반수 지분을 갖지 못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타인에게,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타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 행위가 성립이 되는지, 이러한 거에서 우리가 불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도 줘야 된다. 손해배상을 배상하는 범위는 부동산을 임대차로 해가지고 차임상당액이라고 하죠. 우리가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나홀로 소송을 할 때도 이제 공부를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무단 임대 행위는 타 공유자의 사용 수익의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그 범위는 차임 상당액이다. 임대차 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분 비율 상당액을 배상하거나 반환해야 되는 이러한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율을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이 교재입니다. 매일경제 신문사를 통해 가지고 나왔던 교재고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일경제 신문사하고 같이 편찬이 된 이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매일경제 신문사에 나와 있는 이 책에 구매하셔가지고요. 같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제가 순서대로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공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임차인 인도명령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잠깐 제가 먼저 과반수 미만인 공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득금이 생겨서 반환해야 해주는 배상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라고까지 지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만약에 그 낙찰받은 부동산에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인도명령을 하는데요. 법원에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게 되면은 채무자, 당연히 채무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부동산을 소유했던데 그 경매당한 사람이죠. 그 경매당한 분의 그 지분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채무자가 그 집에 살고 있다. 이거는 뭐 아무 원인이나 권한 없이 권리 없이 살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데, 경매당한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예를 들어서 청구한다 한들 이렇게 집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인도명령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만약에 그 타공유자가 살고 있다. 근데 그 타공유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인도명령은 신청하되, 지난 그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행은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그 집에서 퇴거를 시킨다 그러면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그 나오는 부당이득금을 받을 만한 어떤 그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명령은 신청하되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은 하지 말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는요, 매수한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면서 지분이 지분을 매수했어요. 근데 타 공유자가 전부 점유한다. 그러면 관리행위로서 인도명령 신청이 인용되지만 지금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페이지. 여기에 지금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설명했던 부분이요. 여기 낙찰받은 부동산에 채무자 혹은 타공유자가 살고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요거 살피는 거고요. 지금 채무자가 점유한 경우로 했고, 여기 보면 매수한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면서 타공유자가 전부 점유한 과반수 미만인 관리행위로 인도명령 신청은 인용되지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향후 타공유자 지분을 100%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서 매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조건 인도명령 신청하는 것보다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써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도명령을 신청하고요. 인용을 받은 후에 집행만 하지 마라. 자, 이 말을 지난 시간에도 했고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혹시 집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만한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인, 이유. 거기에 타 공유자가 살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지분경매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별이 한 5개 정도 이렇게 놓은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별을 지금 5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2번 교재 179페이지에 1-2번에 있는 매수한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면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인도명령은 신청하되, 그래서 인용은 받되 집행은 하지 않는다라는 이 대목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전략으로서 기억을 아주 많이 하고 계셔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집행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인도명령도 지분경매에서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매수한 지분이 과반수 미만이면서 타 공유자가 전부 점유를 하였다. 타 공유자가 전부 점유를 한다. 보존행위로 인도명령이 신청이 인용이 된다. 과반수 미만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실전반에서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판례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낙찰받은 부동산에 임차인이 살고 있을 경우,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임차인이 살고 있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지분 경매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하고 좀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임차인이 살고 있을 경우에 이 5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5가지 경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살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얘기했죠. 그 중에 여기 5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1번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한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고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근데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실전반에서 아주 깊숙하게 여러분들한테 코칭해주는 어떤 그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기법들이, 테크닉이 이 1번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임차인의 점유 권리를 인수한다. 근데 만약 임대차 계약을 타 공유자에게 체결했다면 미만하고 인수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과반수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다. 이거 굉장히 별이 5개로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반수 미만하고 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다. 오늘 제목에 유튜브 이 방송 제목에 있는 내용과 같이요. 이 2-1번에 과반수 미만하고 임대차 계약한 건 무효다. 그런데 우리가 매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에요. 우리 투자자들이. 근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 때는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물어주는 것에서 바로 채권 양수도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하는 특강에서 이러한 채권 양수도 기술, 또 후순위 채권자에 대한 어떤 그 권리, 이런 채권에 관련된 지분과 채권과 지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그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엄청난 테크닉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채권 불가분성, 채권의 불가분성이란 건요, 불가분이란 거는 아니 불자죠. 한문으로 가분, 가능할 가짜죠.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 나눌 분자예요. 나눌 분자. 그러니까 나누는 게 가능하지 않다. 채권 불가분성의 원칙에 의해서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은 채권 불가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상당히 기억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 채권 불가분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채권 불가분성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조금 이제 그 고수분들은 이제 채권 불가분성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많은 그 테크닉들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실전반 매주 수요일 날 6개월 과정으로 하는 이 실전반에서 이러한 채권 불가분성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테크닉들을 깊이 있게 실제 물건을 갖고 이제 공부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러한 그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5가지 경우를 살피면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과반수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한 것은 무효이고 이 무효인 계약에 아무리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한들 인수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을 타 공유자하고 과반수 미만하고 했다 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전체나 또 과반수 이상하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다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배당 요구를 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대항력이 있다. 이 부분은 채권 불가분성하고요. 같이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이 지분 경매는요. 큰 돈 들이지 않고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경매고요. 이 재테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그 사업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요. 또 부동산으로서 재테크를 통해서
공부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 안에서도 또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요. 지분 경매가 굉장히 틈새 시장이다. 그래서 공유지분 경매하고 또 이러한 그 임차인의 어떤 권리와 이러한 것들 또 채권의 불가분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분 경매의 테크닉,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채권과 임차인과 채권 불가분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나갈 거고요. 오늘은 키 포인트가 임차인이 과반수 미만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 무효인 계약이다 라는 것이 중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조홍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